제가 했던 그 투자의 범위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그 부동산에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는데, 먼저 했던 게 이제 경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경매를 한참 할 때 그 서울하고 이제 경기도, 인천. 원래 그 처음에 이제 그 투자를 배울 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인천이라고 하잖아요. 인천을 많이 가는 이유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수도권에서 투자금이 적게 들고, 그리고 뭔가 좀 부담이 없어가지고 초기에 이제 가볍게 돌리기에 좋은, 물론 지금같이 이제 명의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에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좋은 를 이제 그 취득세나 뭐 여러 가지 세금적인 측면 때문에 이제 좋은 걸 해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뭐 중과도 없었고, 그리고 취득세도 뭐 여러 개 산다고 중과도 없었기 때문에, 그 물론 이제 그 비과세를 받으려면 1주택이었지만 뭐 아시다시피 뭐 1주택으로 큰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의 이제 삶을 선택하기로 그때는 결정을 했었고, 그때 이제 그 인천으로 가서 6개월 동안 계속 임장을 다니면서 그 경매 물건들을 계속 뭐 지켜보고, 그리고 이제 입찰도 하고 낙찰도 받고 투자도 하면서 그때 이제 그 부동산 투자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매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당 2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돈이 남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경매를 단타를 했거든요. 뭐 예전에도 단타를 하게 되면 1년에 50% 이상 뭐 세금 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제가 물려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 경기도에서 약간 B급 지역에 이제 그 분양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그때 뭐 직장이 서울이라서 이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편도로 거의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뭐 나의 해방일지 그런 것처럼 한 번 가도 뭐 1시간 반씩 걸리니까, 이게 무슨 실제로 거기 살면서 하기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집을 팔아야겠다. 또 그 집도 이제 돈이 묶여있기 때문에, 돈이 무려 그냥 1억 가까이 묶여있었죠. 그러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팔아야겠다. 근데 무작정 팔면 아까우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도 차손이라고 있어요. 한 해,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 사이에 그 손실 난 거하고 그 다음에 수익 난 거를 퉁칠 수가 있거든요. 즉 그 해당한 시기에 세금 낼 게 있으면 마이너스가 난 게 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고 퉁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팔아가지고 마이너스 5천 정도 이제 그 손실이 났었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때 공부를 해보니까 양도차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양도차손을 이용해가지고 해결을 해야겠다. 즉, 그 해당하는 물건들을 팔았어. 그때 시점이 아마 2월 달인가 3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5천을 확보를 하고, 마이너스 5천인 상태에서 제가 경매로 단타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하나를 팔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2천이 남았다. 그러면 1,000이 세금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마이너스 5천이 있기 때문에 1,000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서 계속 단타를 치면서 이 해당하는 이제 마이너스를 없애갔던 거예요. 그것만큼도 중요한 게, 내 들어갔던 투자금을 회수했잖아. 그러면서 1억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수익도 5천이 생기고, 그러면서 저 이제 그 투자금이 1억 이상으로 이제 급증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투자금을 확보를 한 상황에서 주위에 이제 투자하는 이제 친구들을 보게 되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잘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제가 이제 갭 투자의 세계로 제대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평택에 보면 포승이라고 있어요. 그 지역이 그 당시에 이제 입주 물량이 없어가지고 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이 거의 차이가 안 났던 거죠. 그런데 그 매매 가격이 만약에 1억 5천이면 그 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를 1억 5천은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이상하게 재밌는 게, 선대출로 한 2천이나 3천을 깔고 있으면 그 뒤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족한 금액만큼 전세가 들어오더라. 즉 매매가가 1억 5천인데 제가 대출을 2천만 원 받았다. 그런데 후순위로 전세를 1억 3천을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그래도 좀 겁나잖아요. 아무리 투자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얘가 매가가 떨어지면 너무 우울하잖아.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해당한 시점에 전세가 워낙 없다 보니까 전세가 계속 매매가를 밀어 올리면서 불과 6개월 만에 그 해당하는 그 물건이 2천만 원이 오른 거예요. 정확하게 3천, 2천이 헷갈리는데 한 3천만 원 오른 것 같다. 제가 그 2천만 원에 대한 이자만 내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한 2, 3천만 원을 버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 투자 같은 경우에서도 수익이 나야 재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단타로 판 거다, 그죠? 그것도 이제 수익이 생기고. 그러면서 남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선대출 끼고 이제 투자를 했던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갭 투자의 맛을 보니까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투자를 하고 또 이 해당하는 매매하고 전세 금액이 차이가 크다. 즉 갭이 커지면은 선대출을 끼고 전세를 뒤로 넣어가지고 물론 이제 전세 보증보험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투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전세가 있고 뒤에 뭐 후순위 대출도 끼고 즉 대출과 그리고 이제 그 해당하는 전세금 차이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제가 이제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주도까지 전국에 있는 그 물건들을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7년 동안 어떻게 보면 꿀 빨면서 이제 그 재미를 많이 봤던 그런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했던 투자가 뭐냐면 이제 분양권 투자. 개인적으로 제가 초기에 뭐 분양권은 아니지만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게 좀 힘들었잖아요. 그죠? 힘든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은 원래 쳐다도 보지 않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분양권 투자에 좀 맛을 본 게 그 청주에 가보면 동남지구 있잖아요. 그죠? 그 동남지구 이제 분양권으로 재미를 본 거예요. 이 분양권이 이 맛이구나. 또 해보니까 이 분양권 같은 경우에서는 시기만 잘 타면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물론 세금 50% 떼더라도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걸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한번 꽂히면은 엄청나게 막 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한 1년 동안에 분양권 10개를 샀어요. 뭐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 절반 정도는 재미를 보고 나머지는 본전에 팔거나 물론 이제 손해본 것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그 플러스 수익이고 뭐 그래도 한 몇 억 정도 먹었었죠. 어쨌든 이제 그런 분양권 투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 과 같이 오래 걸리고 뭔가 좀 묶이는 이런 느낌을 좀 싫어했는데 또 이 남들이 하면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 이제 주특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남들보다 좀 더 초기에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어쨌든 그때 저희 지론이 뭐였냐면 저에게 이제 큰 영향을 주셨던 분이 예전에 08년도 그 금융위기 때 아시겠지만 그 전에 그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잘 나갔었거든요. 원래 그 흐름이 있어요. 뭐 분양권 뜨고 그 다음에 갭투자 뜨고 즉 이제 그 기존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분양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뜨게 되면 즉 기존에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오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같은 이와 같은 이제 것들이 이제 그러고 있지 사업 수익성이 커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얘들까지 뜨면서 이제 한 사이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이제 흐름이 계속 보이고 있는데 예전 그 08년도에 금융이 왔을 때 그 직전에 보면 또 현재와 비슷하게 인천 재개발 재건축이 또 엄청나게 뜬 시기였어요. 거의 막판인데다가 그리고 금융위기까지 겹치면서 그때 투자했던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힘들어졌거든요. 그와 같은 분한테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절대 무리하지 말고 투자금은 적게 들고 오래 기다리지 않고 적당히 보고 이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그 투자 철학을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은 원래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고 그런데 또 이제 투자금이 적게 드는 또 뭐 초기 재개발 그리고 이슈가 되는 그리고 또 한때 유행했던 그 취득세를 이제 뭐 12% 이렇게 매기니까 초기 재개발 1.2% 막 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뭐 투자를 해가지고 초기에는 재미를 보고 뒤쪽에 했던 거는 좀 말리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매했지, 분양권 했지, 갭 투자했지, 그 다음 초기 재개발하고 뭐 아시겠지만 그 주택이 워낙 규제가 심하니까 비주택에 해당하는 이제 오피스텔 이쪽으로 많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에 발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이 오피스텔 투자에 관심을 가지는 그 시기에 저도 이제 초기에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했었고 하다 보니까 오피스텔 한 10개 정도 산 거예요. 저는 뭐 했다면 10개를 사. 분양권도 10개 사고, 오피스텔 10개 사고. 그래서 근데 오피스텔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오피스텔 할 때도 저 나름대로 기준을 뒀어요. 핵심 지역만 하자. 그래서 오피스텔도 이제 서울에 이제 강남, 그래서 이제 강남역, 역삼역, 뭐 설릉 이 라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문정동도 되게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디냐 마곡 그리고 이제 부산에 뷰 보이는 이런 이제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섞어가지고 한 10개 정도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기에 산 것들은 뭐 투자금도 적고 대출도 잘 나가가지고 뭐 아직까지도 큰 무리 없이 뭐 잘 이어서 가고 있는데 약간 뒤로 갔을 때 갭으로 거의 무피로 산 것들은 전부 다 역전세를 맞았던 거죠. 하지만 요새 다시 또 오피스텔이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요즘에 그 사이에 또 아파트 가격이 뭐 워낙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또 약간 신축에 대한 수요도 있고 특히 또 오늘 말씀드린 그 단기 임대에 대한 이쪽 사업자들이 또 엄청나게 또 이 오피스텔 세계에 진입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물론 그 와중에 오피스텔 공급이 이제 거의 다 사라진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오르고 있는 막 오르진 않고 어느 정도 오르고 있고 확실히 이제 월세는 좀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게 이제 투자 상황이 좀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 투자하고, 오피스텔 하다 보니까 이건 보통 주거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주거용을 하다가, 이 하다 보니까 이 상업용이 또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업용도 여기 역삼인능 사고, 그 다음에 뭐 저거 사고. 그래서 그때 또 한때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그 꼬마 빌딩, 강남에 꼬마 빌딩 사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50억부터 시작해가지고 100억까지 그 해당하는 매가를 샀는데 저는 이제 그 하나에 큰 금액을 들어간 거예요. 선천으로 좀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오피스텔, 그 다음 주거용 오피스텔, 그 다음에 상업용 오피스텔 하다 보니까 이 강남에 그 땅 가치만 한 20평이 넘어가는 거예요. 뭐 하나당 1, 2평 해도 물론 0.5평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다 합치니까 2평 나가면서 저는 이제 쪼개기로 원래 그렇게 투자하면 안 되는데 뭐 투자의 방이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방에 뭐 강남 땅 2, 30평을 살 수도 있는 거고 저처럼 조그맣게 해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좀 분산을 해놓으니까 리스크는 좀 건물보다는 최근에 건물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거보다는 좀 리스크가 많이 해치는 됐겠지 하지만 결국에는 뭐 비싸더라. 어쨌든 이제 초기에 들어간 것들은 재미를 보고 중반에 들어갔던 거는 본전, 뒤로 들어갔던 거는 마이너스. 약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그 부동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수익형으로는 이제 파티룸하고 단기임대 이 두 가지를 진행을 했고 물론 저도 이제 그 펀드도 하고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제가 이제 부동산 본격 들어오기 전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확실히 그게 있더라고요. 그 진짜 그 남는 돈 즉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을 투자했을 때는 아무래도 승률이 좋았던 것 같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단기 6개월이나 1년 뒤에 사라지는 이런 돈들을 투자를 했던 것들은 오랫동안 갖기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쯤이라 한 1년 전인가 그때 이제 좀 돈이 좀 있을 때 1, 2년 전에 주식, 국내 주식 5천, 해외 주식 5천, 코인 5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뭐 수익을 본 구간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게 나가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큰 수익을 못 보고 이제 다 털고 그 해당하는 이제 그 돈을 뭐 역전세 난 것들은 이런 것들을 메꾸고 아니면은 이제 그 뭐 대출을 갚는다든지 이런 걸로 통해 가지고 다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그 부동산 투자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생겼을 때 얘를 계속 재투자하지 말고 항상 3분의 1 이상은 현금으로 박아놔 가지고 얘들은 정말 그 좋은 기회가 왔을 때 하는 그런 용도로 써야지 얘를 계속 재투자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딱 말릴 때 오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올스톱을 하게 되니까 저도 이제 요번 장에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그 현재 기준으로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투자는 무엇인가? 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거는 무주택 1주택자의 선택지가 있고 그리고 다주택자의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죠? 무주택하고 1주택자에 해당한 분들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 동네를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와 같은 그 대장을 들어가려고 노력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서도 1, 2년 전만 해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죠? 평균 20, 30%. 평균 한 20% 정도 떨어지고 많이 떨어진 건 30, 40% 정도 떨어졌었는데 그때 들어가기는 되게 부담스러웠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거의 한 30%가 거의 마지노선인 것 같더라고요. 이때 30% 떨어진 거는 그 해당하는 아파트 값이 최고치일 때 기준으로. 즉 해당하는 아파트가 10억까지 갔다. 그럼 10억을 기준으로 7억 밑으로는 거의 다 안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지역이라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서울의 에이스 지역을 살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정고점까지 왔거나 넘는 경우도 지금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런 지역이 아닌 곳인 분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 여러 가지 부동산 사이트들 있잖아요. 뭐 호갱노노나 뭐 아실, 뭐 부동산 지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해당하는 자기가 가고 싶은 아파트 가장 최고점에서 현재 가격이 몇 프로 정도 빠졌는지 요것들을 한번 체크를 한번 쫙 해보시고 그런 애들 중에서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이제 아실에 가보면 해당 지역 찍으면 1등부터 20, 30등까지 쫙 나와 있거든요. 즉 많이 떨어졌는데 해당하는 지역에서 비싼 애들 무슨 말이죠? 즉 평당가가 높은 애들 그런 지역들을 항상 들어가려고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지역들을 이제 항상 수시로 지켜보면서 여러분들 뭐 지금 이후로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이신 분들은 빨리 또 특히나 요새 뭐 신생아 대출이나 뭐 특례 대출 이런 거 있을 때 기회 되시면은 이제 가고 싶어 하는 것들을 좀 사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약 다주택자다. 그럼 다주택자들은 요새 포지션이 상당히 힘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원하시고 저도 원했던 그 선거 만약 국회의원 선거가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아니고 국힘 쪽이었으면 좀 바꾸려고 했던 게 취득세하고 뭐 양도세 중과
중에서도 이 분양권 이런 것들을 막 해결해 주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지금 힘든 상황에서는 예전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보유세는 계속 늘어나고 세금이 이제 빡세지는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들어가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좀 하고 싶은 분들은 그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서울 쪽에서는 솔직히 이제 저 아파트는 많이 좀 회복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마용성까지는 많이 올랐고, 지금 안 오른 지금 노도강이 상당히 많이, 지금도 막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아니, 노도강이 계속 그렇게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다시 찬스가 오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최근에 그 빌라 여러 가지 막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그죠? 한때 완전히 그 사회면을 장식했던 이 빌라 왕 뭐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빌라가 완전히 박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빌라가 너무 싸. 아시겠지만 서울에 지금 집 지어줄 게 없거든요. 주변에 아파트가 상당히 비싸. 그리고 그 해당한 지역이 뭔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건 물론 그 재개발 재건축 특히 이제 재개발 쪽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역들이 뭐 노후나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괜찮은 지역 같다. 그리고 가능한 한 서울의 중심 지역. 서울에서 이제 중심 제일 비싼 지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강을 끼고 있는 지역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반포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한강을 끼고 있는 이런 지역들 중에서 투자금 적게 들고 뭔가 앞으로 가능성이 높은 것들. 이런 애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득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오히려 요새 또 지상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식산업센터 완전 박살났잖아. 그러면서 월세나 이 매가가 완전 형편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요새 또 찾아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무리지어서 가다 보면 초기나 중기는 괜찮지만 결국엔 막판에 무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 현금 흐름을 잘 유지를 해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박살나고 되게 싼 것들. 얼마 전에 서울의 요지의 지역들의 아파트들일 거잖아요. 그죠? 이런 애들이 지금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황에서 그 다음으로 될 만한 애들.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노동항이 될 것이고, 그리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빌라가 너무 싸요. 그런 애들은 이왕이면 이제 그 제재 이슈나 이런 것들 아니면 입지가 아주 좋은 것들 이런 것들 위주로 하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만은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또 말리고 싶은 투자가 뭔가 우리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 계속 이제 흘러놓은 이야기가 있어요. 원수에게 권하는 세 가지가 있다. 즉, 우리가 그 되게 싫어하는 사람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이거를 권해가지고 망하게 한다는 그 세 가지 투자법이 있어요. 첫 번째, 신축 상가 분양. 특히 이제 신도시 이런 데 보면 그 상가 건물 지어놓고 1층 이런 거 이제 고가에 분양을 하잖아요. 그죠? 월세 얼마 보장.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그 가짜 임차인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요새 연예인들 투자를 얼마나 잘해요. 그죠? 그래서 연예인들이 투자를 부동산 건물을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꼬마 빌딩 건물 투자해서 아니면은 요새 그 영앤 리치들이 많이 사는 그 한남동 그런 이제 고급 빌라 이런 거 말고 그 상가 분양해가지고 힘들었던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유명한 연하 김연아 선수, 그 송도에 상가 분양받아가지고 얼마나 정보가 많겠어요. 어쨌든 김연아도 실패한 이 상가 분양은 절대로 신규로 받지 말고 경매로 넣을 때 받자. 누구나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얘들은 결국 몇 년 지나면 경매에 넣을 거라고. 그런 물건들을 사야지. 처음에 그 수익률 월세가 보장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휴대폰 가게 들어와 있다가 1년 지나면 나가잖아. 그때 휴대폰 가게 월세는 그 건물업자가 대납해주는 그런 일도 많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확률적으로 들어가지 말자. 거기서 이제 그 월세를 싸게 얻어가지고 뭐 운영하는 건 괜찮지만 사는 거는 안 된다. 그리고 지주택. 뭐 아시겠지만 지주택은 성공할 확률이 10%대예요. 그 나머지 80%대는 다 실패한다는 거잖아요. 또 최근에 이 지주택이 청산돼가지고 망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다시 또 이슈화 됐었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은 하지 말자. 그냥 얘들은 그냥 안 하는 게 나아. 그 네이버에 지역주택조합 치면은 전부 다 링크 들어있는 게 변호사야. 상담받아라. 무슨 말이죠? 그만큼 힘들다는 거니까 이건 하지 마시고.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호텔식으로 운영하는 이제 개별 물건들. 예를 들면 그 해당한 호실을 분양받아가지고 그 호텔식으로 다 운영을 해줄 테니까 돈을 준다. 이것도 재미 본 사람 주변에 못 봤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그냥 묻고 따지도 말고 그냥 하지 말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투자 모임이나 특히 요새 단톡방이 많잖아요. 그죠? 어디가 좋더라? 이러면서 막 가는 사람들이 있어. 갈 때는 같이 가는데 나올 때는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항상 그 해당하는 물건에 내가 한 시점이 초기인지 중기인지 말기인지를 봐야 돼. 무슨 말이겠죠? 초기다. 그럼 해볼 만해. 왜? 들어갔다 바로 빠져나오면 되니까. 중기다.
그러면은 여기 해당하는 모임의 운영진이나 대장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빠져나올 확률이 좀 있어.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중간이면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때 시점으로 또 뜨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스크린을 하고 투자들이 들어간다고 소식이 분명히 들리거든요. 그 전에 사자. 그게 제일 낫다. 그래서 각 투자 모임하고 이나 그쪽 운영진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이제 그 투자 수익 올릴 확률이 높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말리고 싶지 않은 투자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그리고 우르르 투자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자.